네, 이번 시간에 수치 해석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모델링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수치 해석에서 이제 새로 도입되는 용어다. 용어인데 딴 것은 아니고 이제 수학적인 형식, 네,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는 형식을 모방하겠다. 누가 모방하느냐? 예, 머신이 모방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머신이 따라가는 그런 것 중에 중요한 단계가 모델링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소할 수도 있고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고 머신러닝을 하게 되고 뭐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이런 모델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치 해석 머신러닝 과정에서는 이 모델링 과정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맛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수학 공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가지겠습니다. 이제 코딩은 우리들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주로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으로 넘어가는데 코딩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델링을 코드화된 모델링을 보는 거겠죠. 코드화된 모델링을 보는 거겠죠. 그게 이제 수치 알고리즘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봐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작업들은 이러한 모델링을 코드화 작업한 그러한 알고리즘을 주로 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텐서플로우 모듈이나 그 다음에 케라스 모듈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텐서플로우는 이제부터 이제 구체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랜덤 노이즈, 랜덤 노드 제너레이션, 뭐 랜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코드화가 되다 보니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제부터 그것을 이해한 후에는 세 개의 라인을 하나의 API 함수로 바꿔버리는 추상화되는 그러한 이제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텐서플로우 자체도 너무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케라스로 완전히 자동화되는 그러한 작업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머신러닝 과정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은 앞에 2주 정도는 모델링 작업들을 할 것이고, 이 모델링 작업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코드화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것들이 한 4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도 나타났다가 코드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작업을 거치고 나면 이제 파이참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디버깅하는 그런 케라스, 뭐 텐스플로우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잠시만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공유 화면이 나타났고요. 이 공유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교재가 있습니다. 이 주교재에 여러분들 이제 주교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주교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교재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주교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주교재에서 쭉 보면 여기에서도 물리학 수업도 했고 머신러닝도 하면서 수학적 배경, 이런 소스코드 실행, 그래프로 확인 이런 과정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도학습이 뭐냐? 옆에 갈로해서 되어 있죠.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예측하는 그러한 머신러닝 기법, 이 지도학습을 우리가 할 것이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뭐냐 물어보죠. 자율학습이다.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습해서 자기가 정답을 유출해내는, 특징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과정들을 따라하는, 모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테스트 환경을 보면 윈도우도 상관없고 우분투도 상관없습니다. 파이썬, 그 다음에 아나콘다,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텐스플로우, 그 다음에 케라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는 간단하게 되지만 텐스플로우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텐스플로우가 2.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텐스플로우 1.3 버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2.1 버전까지 올라가 있고 2.0 버전까지는 지금 무리 없이 케라스가 설치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치할 때 텐스플로우 버전을 2.0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방금 앞 시간에 설치하면서 발견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슬랙에 올라갈 텐데 슬랙에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여러분들 슬랙 메시지를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고할 것입니다. 슬랙이 없기 때문에 가상 강의실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상 강의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저기 강의 교환 자체의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후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안에 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다시 똑같은 강의 PDF 파일이지만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간다는 것, 수정사항이 있다는 것, 왜 그러냐? 우리 소프트웨어는 항상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 변경된 사항을 오늘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한빛.co.kr에서 여기에 여기 보시면 있죠.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소스 코드는 여기서 잠시만 보시면 공유 화면을 여기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여기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했죠. 소스 그다음에 102124 이분이죠. 자, 그래서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교과서에서 예제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테고, 그래서 열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이는 여기 보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열 수 있는 그러한 소스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축을 풀고 그 다음 단계는 이 파일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아나콘다 이제 설치를 할 것이고, 그 아나콘다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 여기 돼 있죠? 자,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주피터 노트북에 연결이 되면서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상에서 파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에 보면 소스 3에 보면 방금 했던 그 파일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콜앱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도 사용할 것이고, 이제 조금 지나서 텐스플로우도 설치할 것이고, 그다음 텐스플로우 위에 케라스도 설치할 것이다. 네, 주피터 노트북. 또 이런 반면 우리가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데, 한 개 트랙은 이제 디버깅 트랙인데, 디버깅 트랙은 파이참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버깅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트북 하나 열어서 여기에다가 2 플러스 3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냥 라인이 넘어가게 됐죠. Shift 엔터를 누르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라인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산하기 5 이렇게 하게 되면 컨트롤 엔터랑 좀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라인을 하나 더 보여주는 것, 만들어주는 것이 Shift 엔터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 웹캠이 있는데 그 외부 웹캠에 연결하지 않고 노트북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노트북은 이제 뭔가 돌아가죠. 이렇게 로드가 심해지면 처리가 막 안 돼요. 그래서 노이즈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USB에 연결하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노이즈 어떻습니까? 마이크 노이즈 있습니까? 잘 들립니까? 좋습니다. 네. 원래 이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참은 조금 있으면 파이참을 이제 사용할 것이고, 파이참에서 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그냥 여러분들이 숙제용으로나 이런 때 간단하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할 것이고, 주로 파이참을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두 가지 플랫폼이 있다라는 그런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강의 교환에 보면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그 여기 머신러닝 해서 챕터 1번, 챕터 2번이 있는데, 여기에 56페이지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뭘 해야 되나,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 네, 네, 뭐 이게 우리가 처음 이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네,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네, 지금 공유가 잠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연결하도록 하고요. 공유는 지금 여기에서 네, 지금 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파이썬 설치, 주피터 노트북, 케라스 텐스플로우 설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층 연산, 변수, 자료형, 프린트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구글 북스를 통해서 구글 도서에서 제가 이북을 하나 장만을 했죠. 그래서 이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이런 지금은 마이크로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네, 예. 자, 여기에 보면, 저기에 머신러닝의 준비, 뭐,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이란 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현재 머신러닝 안에 신경망 모델이 있고, 그 다음 딥러닝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우리가 배우고, 신경망 모델을 배우면, 딥러닝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쭉 이제 파이썬 설치, 그 다음에 아나콘다 설치, 주피터 노트북 설치 이런 것도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볼 텐데 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이런 이제 어떤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설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차가 있다. 그런데 현재 텐서플로우가 2.1 버전이 설치된다. 근데 교재에 보면 1.3 정도 되죠. 교재에 보면. 그래서 좀 낮은 버전이라는 거죠. 교재에. 그죠? 낮은 버전으로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쭉 봤을 때 아까 여기 있었죠. 교재에 텐스플로우 1.3 이렇게 되어 있죠. 1.3 버전인데 현재는 2.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1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2.0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PIP 파이썬 패키지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 인스톨 텐스플로우 이렇게 하면 2.1이 설치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2.1이니까 2.0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2.0이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지원되는 것 중에서 1.3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2.0으로 설치하면 된다. 교재에 있는 PIP install TensorFlow 해서 equal 2.0, equal 2.0 요 두 가지를 적어야 된다. equal 2.0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원래는 이렇게 설치하는데 equal 0, 네, equal 2.0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보면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4층 연산 1 플러스 2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에서 뒷부분에 가면 경사하강법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문법 체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이썬 문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다 아는 학생이라도 한 번 더 리뷰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까지 숙제 과제 1번으로 여러분에게 올려놓았으니까 뭐 막다운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PDF로 만들든지 워드로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가상 강의실에 파일로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러한 첫 번째 과제라는 것 여러분이 조금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 강의실에 올려주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모델링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델링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것이죠. 모델링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 나온 용어다. 그래서 새로 나온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 하면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떨 때? 자연현상을 뭐로 할 때? 머신러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람의 생각을 모방하는 그러한 표현 방법을 수학이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델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있는데 이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보면 만유인력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건 물리적 법칙이 아닌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자면 우리가 중력이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물체가 제가 지구 위에 있죠. 지구 위에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다. 당기고 있다는 건 왜 그러냐? 두 개의 물질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작용해서 그 힘이 나를 당긴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웨이트. 79kg, 뭐 70kg, 뭐 60kg. 이러한 몸무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중력. 그래서 무거울 중자 당길 힘 이렇게 해서 누가 나를 당기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니까 나는 무거워진다. 하여튼 그런 무거워지는데 그러한 결과는 뭐냐? 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힘 F는 G 상수 곱하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는 M1, M2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런 결과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명했죠. 설명을 했는데 어떤 설명했냐면 한 2분 정도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는데 수학 공식으로는 단 딱 한 개. 그래서 F 이꼴 G R의 제곱. R의 제곱은 뭘까? 두 개의 질량 사이의 거리다. 야, 제곱이구나. 그게 반비례하는구나. 야, 이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M1, 지구의 질량, M2는 나의 몸무게. 이렇게 해서 F가 발생이 되는데 이 F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몸무게로 나타난다. 인력으로 나타난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델링이란 어떤 것인가 맛만 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에도 뭐가 있습니까? 네, 중력, 인력이 작용된다. 네, 지금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힘이 달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지구에 동작을 하는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에 어떤 태양에 대한 태양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힘이 약간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바닷물이 어떨 때는 밀렸다가 당겨졌다가 풀렸다가 달에 의해서 당겨졌다가 풀렸다가 이런 조수 간만의 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그 인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큰 바닷물을 움직이는 바다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큰 바닷물을 움직이는 그러한 인력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자연현상이다. 이 자연현상을 우리가 뭘로 한다? 모델링한다.
그러니까 내에 있는 자연현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에 있는 자연현상 어떤 현상이었다고 그랬죠? 인지하는 현상이다. 인지. 그러니까 디시전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모델링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그 모델링한 값이 바로 y equal ax 플러스 b. 나중에 우리 같이 할 거지만 공식이 다르죠? 네, 인력은 F equal MA 뭐 이런 형태로 MG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볼 건데 사람의 뇌는 F죠. F equal MA가 아니에요. Y equal AX 플러스 B.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배웠던 1차 선형 반정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네, 뭐 여러 가지 2.1 버전을 이미 설치해서 돌아가는 확인했는데 다른 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2.1 버전으로 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뭔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2.1로 하지 말고 2.0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 상태에서 2.1 버전이 충돌이 일었기 때문에 뭐 캐라스도 뭐 있겠고 다른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의 그러한 엔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링이라는 것들이 참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수치에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모델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중력이라는 것을 자세히 봤는데 이 중력이라는 것은 보면 위에서 있으면 내가 지구가 나를 당기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때 특징이 있는데 9.8m per second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초에 보면 10m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초 뒤에 나의 속도를 보면 10m per second고 2초 후에 나의 체감 속도를 보면 10m per second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력 때문에 1초에는 10m per second, 2초에는 20m per second. 2배 정도의 속도가 높아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위 시간당 속도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죠? 2초일 때는 20m per second, 20m, 2초 인스턴트 타임 때는 20m per second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하면요. 그래서 G라는 것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 속도 변화입니다. 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G가 나타나고 이 G는 수직 낙하할 때 우리가 중력에 의한 영향으로 만들어낸 모델링 변수다. 이렇게 모델링 변수가 아니고 상수죠. 상수. 변수는 변하니까. 모델링 상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분 지나면 이 강의가 2부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5분 쉬었다가 또는 시간에 조금 다릅니다. 5분일 때도 있고 7분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제가 2분 전에는 들어오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40분, 5분, 또 40분 이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값들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을 보니까 얘는 신기하게도 가속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떨어지는 물체에 대해서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력이더라. 그래서 중력은 2초가 되려면 20m per second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직 낙하할 때를 우리가 G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평으로 움직일 때. 또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정지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으로 갈 때 급발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급발진을 할 때 0초일 때의 속도는 0이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속도는 30입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공유가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드에 네. 잠시만요. 그러면 다른 게 있네요. 여기에 화이트보드가 있네요. 자, 이거 조금 그렇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V 이렇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델타 T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속도라 그러죠.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2초대의 속도는 2초대의 그 다음에 1초대 이렇게 해서 단위 시간의 변화. 2초대에는 우리가 30이라고 했죠. 1초대에는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A가 30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단위예요. 단위.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F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M, A 이런 형태가 되는데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 하면 이게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있으면 뭐가 발생된다고요? 또 힘이 발생되는구나.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링을 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급발진하게 되면 나는 뒤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F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나는 급발진하는데 왜 뒤로 쏠리는 힘을 받느냐, 왜 뒤로 쏠리느냐, 이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이러한 F equal ma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설명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뇌에 있는 뉴런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 한다 나중에 아시겠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여기에 이제 앞에 리미테이션 이런 극한 상황을 한번 보낼 수 있을까? 델타 T가 어떤 경우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도록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 쪽으로 한번 보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용어를 생각하고 있죠. 순간 변화율이라 그러고 미분 개수라고 그러죠. 개수 F 프라임 X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미분 개수가 미분이 나오는데 이 미분은 왜 또 미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신러닝의 대부분의 학습 방법은 대표적인 학습 방법은 경사하강법인데 학습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야 이것이 바나나가 아니야.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사과라고 했을 때 이 바나나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에라였죠. 에라였죠. 그 에라를 사람은 훈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길쭉하고 노란색이구나 다 같이 봅니다. 보지만 머릿속에서 어떠한 신경세포들의 물질들에 들어가는 촉삭돌기 이런 이론세포들의 케미컬 이런 부분들 이것들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가중치라고 그러죠.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 그러니까 가중치 값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같은 바나나를 보더라도 이 가중치의 값에 따라서 얘는 사과라 이야기하는 지금 3분 남았죠 아직까지. 네, 사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바나나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중치 값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이런 에라를 오차를 다시 거꾸로 내가 했던 모든 과정 층층이 있는 그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는 어떤 업데이트냐면 에러가 없도록 해주는 그런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죠. 잘못 생각했으니까 정확하게 생각하도록 뭘 한다? 어떤 헤드셋을 끼고 같은 입력을 가지고 있도록 헤드셋에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보정을 해주면 내가 잘못된 생각도 뭐 정확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뭐가 쓰이냐면 미분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미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이 또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미분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의 경사하강법이라는 곳에 미분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수치 해석의 모델링 값도 뭐 델타 V 나누기 델타 T라는 아주 간단한 평균 변화율에서 나타난 순간 변화율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또 같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라는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 가속도 밑으로 떨어질 때는 mg, 밑으로 떨어지니까 g. 왜 밑으로 떨어질 때는 g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돼요?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옆으로 움직일 때는 뭡니까? 자동차나 사람이 달릴 때 이런 밑으로 떨어질 때 말고 옆으로 갈 때는 A, 속도 변화가 있는 곳에 뭐가 생긴다? 속도 변화가 생긴 곳에 뭐가 있다? 힘이 발생한다. 자, 이런 두 가지의 모델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모델링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G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뭐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의 속도 변화다. 왜 나타나느냐? 미분 때문에 나타났다. 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제가 가져왔다.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속도 변화가 있는 곳에 힘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잘 가다가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지를 해야 되겠죠. 100km로 가다가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3초대에 100km고 4초대는 0이다. 그러면은 정지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는 뭐 되겠죠? 4-3.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입니까? 4초대에는 0, 3초대는 100, 마이너스 100이죠. 자, A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죠. 감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속 구간, 감속도라 그러고 이것을 F equal MA라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차에 있을 때 내 몸무게가 받고 있는 힘은 이제 감속 구간이 있다, 감속도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 감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급정지할 때 차가 급정지할 때 그때는 F equal 마이너스 MA라고 해서 앞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되는 자연현상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고 뒤로 쏠리는 힘, 앞으로 쏠리는 힘. 뒤로 쏠리는 힘은 플러스면 앞으로 쏠리는 힘은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모델링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이제 전반적으로 쉽게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조금 이제 스페시픽하게 이제 변하기 위해서 스페시픽한 것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그런 쪽에도 이러한 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속 구간이 있습니다. 등속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3초에서도 100, 4초에서도 100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본다면 델타 T니까 4-3이겠죠. 4초대의 속도 100. 그 다음에 3초대의 속도 100이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A라는 값이 0이에요. 0. 그럼 F equal MA에 의해서 A가 0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더라도 F는 0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쭉 이제 정속도로 하고 있을 때는 뒤로 쏠리는 힘이나 앞으로 쏠리는 힘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주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지구의 운동입니다. 지구가 1초에 30km/s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이라 그러죠.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우리는 어떤 보면 약간 약간 속도가 변한다면 잦은 속도가 변한다면 F equal ma에 의해서 A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질량이 50조 톤입니다. 50조 톤. 상당히 큰 그 질량이죠. 그래서 50조 톤인데 상당히 많은 앞으로 쏠리는 힘, 뒤로 쏠리는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M이 50조 톤이기 때문에 A가 조금만 있어도 F라는 것이 앞으로 쏠리고 뒤로 쏠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A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우리, 지구를 타고 있는 우리는 전혀 앞으로 쏠리는 힘, 뒤로 쏠리는 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자연현상도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모델링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첫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시각화 중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데이터 시각화 중에 첫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이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것은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요렇게 해서 여기서 요런 이제 1m 정도의 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줄로 몸을 감고 있다 해보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탱탱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1m 정도, 요 정도에서 딱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탑해서 요렇게 이렇게 직선을 긋고 하다 보면 여기에 각도가 생깁니다. 이 각도가 바로 1라디안입니다. 라디안.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라디안. 조금 네. 텍스트 그리기 조금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네. 1라디안이라고 그러고요. 거의 이게 한 57도 정도 가량 됩니다. 57도. 그래서 이제 이 57도 정도 되는 이 라디안 값을 우리가 그래서 각도에는 라디안 값이 있고 디그리 값 두 가지 값이 있고 우리는 디그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조금 더 1m를 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긋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2라디안이라 그럽니다. 2라디안. 그래서 각도를 보면 57도의 2배니까 11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1m 정도를 더 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3라디안. 그래서 이 3라디안을 가지고 우리는 각도를 계산해 보면 57도의 3배 정도 되니까 179도 정도 됩니다. 171도. 네, 171도. 그래서 우리는 180도에 익숙해져 있으니 이 정도 180도. 여기서 9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라디안으로 보면 0.14 라디안 정도를 더 가야 180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14 라디안을 우리가 180도라고 읽고 있고요. 3.14 라디안을 우리가 심볼로 표현하는데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라디안의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디안 우리가 라디안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것이고요. 라디안이라는 것의 용어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파이썬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우분투 기반으로 설치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파이참 설치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파이참 설치를 완료를 하도록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설치, 그 다음에 파이참과 아나콘다 연동, 텐서플로우 설치, 그 다음에 파이참 디버깅 이 예제까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하면 파이삼 설치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아나콘다 설치 영상도 있고 연동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패키지 맷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러 평면 평면 위에 지축이 있는 3차원 시각화를 많이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 과정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보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플랫하면서 배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하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모델링의 이제 단계 중에 이제 오늘 해야 하는 모델링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타원 그리기입니다. 자, 이 모델링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 타원을 그리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텐데 여러분들 여기에 내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축삭돌기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축삭돌기에서 전기적 신호가 여기 노드에 축삭돌기에서 0.1, 뭐 예를 들어 0.1, 0.2, 뭐 0.1 다 합치면 얼마예요? 0.4죠. 근데 이 노드는 0.5 이상이 되어야 뭐가 돼요?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다는 말은 이 활성화되어서 0.5라는 값을 다음 신경세포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미니한 신호가 들어오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비활성. 근데 어떤 수준 이상, 스레스홀드라고 그러죠. 문턱치 0.5 이상이면 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 활성화인데 그러게 이제 바이올로지스트, 생화학자, 생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전기가 있네. 전기를 넣어보니까 이렇게 활성화되네. 그래서 활성화된다는 뭐예요?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뇌에 있는 세포의 특징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 했던 게 뭡니까? 뭘까요? 스텝 펑션이에요. 스텝 펑션. 이게 함수, 수학 함수죠. 그래서 뉴런에 있는 스텝 함수를 뉴런에 있는 활성화를 뭘로 했냐? 뭘로 했어요? 스텝 함수로. 스텝 함수로 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모델링을 잘 한 거죠. 스텝 함수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죠. 0에서 0보다 작은 값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1. 그러니까 뭔가 스레스홀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레스홀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텝 함수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스텝 함수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0일 때 값이 없어요. 0일 때 값이 없어. 0일 때 마이너스 1이냐? 아니에요. 0일 때 1이냐?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 왜 우리는 0일 때 값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입력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출력도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스텝 함수는 마이너스 1이냐 1이냐 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탄젠트 하이퍼블릭 함수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활성화 함수에 내 세포에 있는 활성화 함수 3대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시그노이드, 시그모이드, 렐르, 탄젠트 하이퍼블릭 3개의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젠트 하이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탄젠트 하이퍼블릭이라는 특성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그럼 삼곡선인데 삼곡선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곡선이 있고 이쪽에도 곡선이 있는 것. 이것을 곡선, 포물선 2개가 있는 것을 쌍곡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타원이냐? 자, 이게 여기에서 또 우리가
퀘스천 마크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나래를 한번 쭉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앞빈 같은 게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실이 있습니다. 실이란 것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늘어나고 그러지 않, 일정한 길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을 장착하고 약간 여분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펜을 통해서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을 통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하면 타원이 됩니다. 자, 타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점을 하나, 여기 이 점이죠? 이 점이나 이 점. 예. 네. 약간 먼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 포인트라는 거죠. 포인트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렇게 초점, 두 개의 직선 하나 그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선 두 개는 어떤 겁니까? 이 직선 두 개는 항상 더하면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실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점들을 P1, P2 이렇게 한다면 P1에서 P, F', 여기 이쪽을 F'라고 그러고요. 이걸 F라고 그러면 P, F' 플러스 PF는 뭐죠? 실의 길이죠. 실의 길이 또는 실의 길의 2분의 1. 네, 항상 일정하죠. P2죠. P2죠. P2에서 P2, F', 포커스라고 그러죠. 초점. P2에서 F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을 그어서 더하면 실의 길이 또는 실의 길의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타원이란 것은 뭐죠?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P1, P2, P3, P4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 위에서 직선 두 개를 걷는데 누구에게 초점 하나야 이렇게 직선을 걷는데 이 직선의 길이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 알파 예를 들어서 알파다 그러면 항상 P2에서도 이렇게 직선을 걷고 두 개 더 하면 실의 길이 알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바로 타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초점을 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요. 이 초점을 쭉 이쪽으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탱탱한 실이 되겠죠. 또는 2분의 1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뭐죠? 실의 길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F를 A 쪽으로 F'를 A' 쪽으로 옮기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실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장추이라는 A'가 실의 길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F가 있고 여기 F'가 있죠. 맞죠? 네. 그러면 이 F를 이번에는 A 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반대쪽은 O 쪽으로 옮기고 F'도 O 쪽으로 옮겨보면 여기에 여분이 좀 남아서 여기에 어느 쪽으로? 위로 조금 올라가겠죠. 위로.
맞습니까? 위. 그래서 점점 F가 오고 F'가 O 이런 형태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더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실의 길이 알파죠? 자,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 반지름. 반지름이 실의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뭐가 되는가?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원은 뭐냐 하면 반지름이 있고, 이 반지름은 뭐가 해야 되죠? 실의 길이의 2분의 1. 그 2분의 알파인 점들의 집합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원이다. 원은 타원의 스페셜한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타원에서 원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단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반지름 있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입니다. 아까 알파였죠. 또는 2분의 알파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원이라고 그러죠. 단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조금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1인 원이고요.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x축이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반지름이 1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1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좌표가 있죠. 여기 좌표가 있죠. 네. 요거는 어떻게 돼요? x1, 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가 x1, 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여기가 뭐 x2, y2 이게 p1, p2, p3, p4 무수히 많은 점들이 원위에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나는 3, 4분면에 있는 몇 번째 점에 위치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위 원 위에 있는 y좌표의 집합을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럴까요? 사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단위 원 위에 있는 x좌표들의 집합을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자, 사인 제로는 몇 도의 값이 영어할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점이 바로 1, 제로입니다. 1, 제로. 맞죠? 1, 제로. 그래서 각도가 0도이죠? 사인 0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y 값들을 통틀어 뭐라 그러냐면 사인이라 그러고요. 이쪽 x 값들을 통틀어 뭐라 그러냐면 코사인이라 그런다라는 것이죠. 코사인. 그래서 여기에가 점이 0,1이라는 값이 나타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사인 90도는 여기에 1이죠. 맞습니까? 사인 90도는 여기에 y 값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코사인 제로는 얼마예요? 여기가 1이죠.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의 코사인, 사인 값들이 우리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단위 원 위에 있는 y좌표의 집합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그러고 단위 원 위에 있는 x좌표의 집합을 우리가 코사인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원까지 만들어냈으니까 다음 단계로는 뭘 한다? 쌍곡선을 봐야 되겠죠. 곡선이 2개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점을 하나 만드는데 P1을 만들어야겠죠. 네, P1. 네, P1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F랑 F' 이렇게 직선을 걷는다 그랬죠. 여기까지 타원하고 같아요. 네, 타원하고 같아요. 근데 타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점 다음에 다음 점을 찾을 때는 어떤 점을 찾는다고요? 요 직선 PF랑 PF''를 더해서 알파가 나왔다면 P2도 P2에서 F랑 P2에서 F''랑 뭐 한다? 더하면 알파가 되는 P1에서 쭉 살펴보면서 그 점, 그죠? P2라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P2에서 F, P2에서 F''를 더한 값이 P1에서 F, P1에서 PF''를 더한 값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타원이 아니라 타원의 반대인 쌍곡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P1 만들었죠? 똑같습니다. F, 그 다음에 F'. 두 개의 직선이 있죠? 두 개의 직선인데 이번에는 차이값을 구합니다.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값을 구해요. P에서 F, 선분 길이가 있겠죠? 길죠? 그 다음에 PF', 선분 길이가 있겠죠? 빼면 어떤 값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알파라고 해보죠. 다음 P2는 어디에서 구하냐 하면요. 여기로 갈까요? 아니면 P1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값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2라는 점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여러 번 찾아야 되겠죠. P1 근방에서 찾아야 되는데 P2를 찾는데 P2에서 뭘 찾아? F. P2에서 뭘? F'. 두 가지 선분을 그어서 차이를 구하면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돼. 그런 점들을 점점 찾아보니 P3, P4, P5 이렇게 찾아보니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포물선이다라는 거죠. 왼편에도 동일하게 P라는 것이 있고 F라는 것이 있고 F''라는 게 있고 PF에서 PF''를 빼면 알파라는 값이 있고 P2도 알파가 되도록 P2를 잡고 P3도 선분의 차이가 알파가 되도록 잡으면 뭐가 생겨? 포물선이 생긴다. 곡선이 생긴다. 그래서 쌍곡선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쌍곡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원에서 원이 나왔고 타원의 원리를 이용해서 쌍곡선이 나타났고 자 그러면 타원에서 원이 나타났고 단위원이 나타났죠. 타원에서 반대 개념을 해서 합이고 찾아. 쌍곡선이 나타났고 단위 쌍곡선이 나타나는데 단위 쌍곡선은 뭐다? P1에서 F를 P1에서 F''를 빼서 값이 알파가 아니라 1이 되는 그것을 뭐라 한다? 단위 쌍곡선이라 하고 단위 쌍곡선에 P1, P2, P3, P4, P5가 있겠죠. 그 P1, P2, P3도 X1, Y1, X2, Y2, X3, Y3가 있죠. 예, 단위 쌍곡선 위에 있는 Y 값들의 집합을 뭐라 그런다? 사인 하이퍼블이라고 그런다. 단위 쌍곡선 위에 있는 X 좌표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코사인이라 하지 않고 코사인 하이퍼블릭이라 한다는 것이죠. 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이해가 쉽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델링이 어떻게 된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이런 네이밍도 필요하구나. 정의도 필요하구나. 데피니션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모델링 과정이다. 이런 과정들을 누가 한다고요? 머신러닝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신러닝 학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치 해석 학자들, 그러니까 교수님들, 이런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한번 쭉 보는 거죠.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자, 개발자.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쓸 때도 이런 캐릭터 쭉 쓸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타원을 쌍곡선을 X축보다 조금 넓게 아니면 좁게 이런 타원을 쌍곡선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P1을 잡을 때 P1을 잡을 때 F 길이를 길게 잡아요. 그 다음에 F''를 짧게 잡아요. 그러면 PF에서 P1 F''를 빼면 알파보다 크죠? 2알파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쭉쭉쭉쭉쭉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축에 이렇게 접근한 폭이 좁은 X축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폭이 좁은 타원 쌍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알게 되면 코딩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줘졌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thinking 파워를 우리가 향상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델링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되시를 바라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맛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이지 뭐 이걸 특별히 연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추상화된 쪽으로 가서 여기서 플레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타원, 유니트, 그다음에 P점, 폭이 좁은, 폭이 넓은, 그다음에 단위 삼곡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플롯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해보실 수 있고, 자,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코사인 하이퍼볼릭분의 사인 하이퍼볼릭,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네, 우리 내외에 있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가 바로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다라는 것이고요.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마이너스 1에서 어디에 0을 이제 0을 지나는 거죠. 0을 지나서 1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 원래는 무엇으로 모델링 했다 그랬습니까? 네, 축삭돌기의 모델링을 뭘로 했다? 네, 스텝 펑션, 이렇게 스텝 펑션, 계단 함수로 했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0에 있는 0 값을 예측 불허다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예측이 불허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약간 모양은 구부러지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0을 지나는 0일 때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 활성화 함수를 만들어낸 세포 활성화 함수입니다. 괄호가 뭐였냐? 세포 활성화 함수입니다. 모방한 세포 활성화 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 해석의 관문을 이렇게 들었었다고 보시고 이제 머신러닝으로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링의 이제 단계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모델링 한번 해보고 이제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라는 것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수치 알고리즘. 이제 모델링은 수학적으로 이제 유도하는 쪽이니까 머신러닝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머신러닝 개발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모델링은 이제 접어두고 이제 수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마지막으로 수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식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공식을 마지막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음 주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면 이 과정이 끝나고 이제 머신러닝 개발자로서 우리가 주로 디버깅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해석하는 거죠. 코드 해석적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모델링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상 강의실에 올라왔던 내용들 잘 봐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